법원이 통일교의 김건희 여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를 오늘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거쳐 26일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바뀌면서 우체국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는 항공 소포와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가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의 김건희 여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3시간가량 이어진 특검의 3차 소환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특검팀은 내일 김 여사를 구속 뒤 4번째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법원에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전 씨 측은 여러 사람의 고초를 더는 견딜 수 없다며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목걸이의 행방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 여사는 어제 오후 2시 10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넘게 이어진 세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를 통한 청탁 의혹을 캐묻기 위해 100여 장의 질문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내일 오전 10시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고 김 여사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민경민 사모펀드 대표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소환해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구속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을 가리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MBN 취재 결과 김 여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자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돼서 행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심지어 김 여사가 공천 잘하는 법을 묻기도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증언입니다. 정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2대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3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김건희 여사는 수차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나눠 수차례 관저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자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공천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는 당시 김기현 당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계의 총선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시점입니다. 이른바 윤심이 어디에 있냐를 두고 당이 예민했던 시기에 영부인이 집권당 당직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공천 잘하는 법에 대해 물은 겁니다. 김 여사는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 아느냐,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당시 참석자는 영부인이 상당히 그립을 쥐려 하는 듯 했다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초청하지 못한 당직자들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었지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게 되자 초청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의 명품 시계를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시계의 행방을 쫓고 있죠. 그런데 과거 김 여사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년 전 디올백 논란 당시 촬영된 영상에 김 여사가 같은 제품으로 추정되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코바나 컨텐츠를 찾아갔습니다. 디올 가방을 건네며 김 여사가 청탁을 받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한 겁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손목에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데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 시계로 보입니다.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사업 청탁을 목표로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의혹 속 시계 브랜드와 같습니다. 서 씨가 해당 시계를 구매해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22년 9월 7일인데 최 목사가 영상을 촬영한 시점은 불과 6일 뒤 9월 13일입니다. 앞서 서 씨는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명품 시계를 구매해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시계를 제가 김건희에게 전달한 장본인이다. 시계 가격은 약 5천만 원 정도였지만 김 여사와 매장 직원을 직접 통화시켜준 뒤 VIP 할인을 받아 3,500만 원에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상 속 시계가 서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된 시계가 맞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해당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시계의 실물의 행방을 찾는 한편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한동훈 배신 발언이 전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김 여사 변호인단은 발언을 공개한 심평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접견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 측은 무단 접견한 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심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원망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가 국정에 협조를 하고 막 그랬으면은 훨씬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여론 조작이자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질문으로 김 여사를 떠보고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더해 마치 김 여사의 발언인 양 왜곡해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 변호사는 서희건설과 관련해 김 여사가 정부와 결탁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겠지요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심 변호사가 위험한 언동을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심 변호사는 MBN에 소모전에 돌입하고 싶지 않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 말을 전하는 게 수사방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특검팀은 접견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피의자 신분인데요.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민지숙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밤샘 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폐기 지시하신 이유가 뭔가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CCTV와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배경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을 거듭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통상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공식 수행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급히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한미 정상회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차 어제 오후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방문하기로 한 일정을 건너뛰고 바로 미국으로 향한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 직접 현장에서 미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이 코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취소하고 미국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긴급 방미는 미국이 아닌 우리 측의 제안으로 그제 확정됐고 조 장관은 직항편이 아닌 경유 항공기를 이용할 정도로 급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만남 등 주요 관계자들과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관세와 동맹 현대화 등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두고 한미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현지 시각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동결과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인데요.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완화된 버전인 셈인데 미국의 공감을 얻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법은 3단계입니다.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로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핵동결 입구론과 일맥상통하는데 남북 대화가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곧바로 비핵화 논의를 시도하기보다 동결 카드로 물꼬를 트는 스몰딜 전략입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등 우리 정부의 거듭된 유화책에도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구축함 최연호를 점검하며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은 자신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독자의 핵 동결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미사일 시험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과 같은 상당한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른바 방송 3법의 두 번째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의 마지막 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까지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정태용 기자입니다. 8월 첫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BS 지배구조 개편에 담은 방송법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중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 짓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상정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의석수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24시간 뒤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법안이 하나씩 통과되면 25일까지 쟁점 법안 입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언론,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 국면도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종 투표율은 44.39%로 집계된 가운데
당 안팎에선 반탄파로 꼽히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결선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당 선관위는 그제와 어제 이틀간 책임당원 대상 모바일 및 ARS 투표를 진행했는데 최종 투표율은 44.39%로 집계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해 전당대회 때보다 4.1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4파전 구도에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인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힘썼습니다. 국민의 힘을 무너뜨리고 정당을 다 제출받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경계하면서 좀 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김문수 후보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장동혁 후보도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다시 맞붙는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데 당 안팎에선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결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일 TV토론을 한 차례 더한 뒤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6일에 최종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찬탄 대 반탄 대결 구도 속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대출과 세금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에서 비교적 벗어나 아파트를 쓸어담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죠. 정부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사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은 기본이지만 외국인이 사들였다는 소식이 최근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중국인들이 한 두 사람만 아파트 산다고 돌아다니면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4,431건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은 자국 보유 주택 파악이 어렵고 대출도 자국에서 받아올 수 있어 세금과 대출 규제에서 내국인보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투기 정황까지 포착됐고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2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 등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과 외국 법인, 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을 사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자금 조달 계획 등의 제출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입니다. 바닷가 벽면 여기저기에 혈흔이 보입니다. 어제 새벽 5시 45분쯤 이곳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서 그 CCTV 확인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그 신경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3층과 사고는 피습을 당한 여성은 이곳 지하 4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지하 3층에서 공격을 당한 뒤 도주하다 이곳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을 벌인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피의자와 평소 알던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흉기를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가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할 장소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었는데도 수백 미터를 돌아갔고 작업 계획서에 이름이 없던 작업자도 2명이나 됐습니다. 코레일 한문희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은 오늘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철도 시설을 점검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작업자들은 당시 철로를 따라 작업 지점으로 이동하다가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곳이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이 점검하기로 한 장소인데요. 그런데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안전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지점 인근에 출입문이 있었는데도 하얀 건물 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와 수백 미터를 걸어오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놀이공원을 통해 해당 문으로 들어갔다면 위험한 철길을 수백 미터나 걸어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업자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자 6명 중 2명은 작업 계획서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철도 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인재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가운데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또 산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가스에 중독됐습니다.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은 1명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 커다란 가스통 안에 3명이 작업 도중에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긴급히 투입한 굴착기로 작업자 3명이 들어있는 가스통을 넘어뜨리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1시간 50분 만에 60대 남성 1명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중태입니다. 이어 50대 남성 2명이 차례대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안에서 작업을 벌였는데 그러다 보니 구조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한 40cm 정도가 안 됩니다.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자력을 올리기 힘들어서. 모두 레미콘 공장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통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연이어 쓰러지자 다른 직원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당시 마스크 등 안전장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통 안에는 콘크리트를 섞을 때 물압량을 줄이는 고성능 감수제가 있었는데 기준치보다 높은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광주에서 차량 2대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년 전에도 차 석 대 불을 질렀다가 징역형을 살았던 이 40대 남성은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이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걷던 한 남성이 자동차 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차 아래에서 불꽃이 있는가 싶더니 골목은 이내 연기로 가득 찹니다. 1시간 55분 뒤 바로 옆 동네에 나타난 같은 남성은 이번에도 차 바퀴에 불을 붙이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차도 5분 만에 화염에 휩싸였고 소방대가 급히 출동해 겨우 불을 껐습니다. 주차했는데 이제 불이었다고 전화가 와서 나와 보니까 이제 이미 소방관 이제 그분들이 다 껐더라고요. 황당하죠, 억울하고. 차 2대를 태운 연쇄 방화범은 40대 김모 씨로 두 번째 방화 1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3년 전에도 광주에서 나흘 동안 차량 3대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때 죄값을 치르고 올해 4월 출소했는데 넉 달 만에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구속되었고 한 3년 정도 산 것 같아요. 불을 질러 습격이에요, 습격. 2022년 방화 때 스트레스가 쌓여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김 씨는 이번에는 기분이 나빠서 방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철없는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구리까지 18km를 위험천만하게 내달렸는데 운전면허 시험 응시도 못하는 어린 나이인지라 무면허의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10대 청소년 2명이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한 명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시 뒤 한 차량으로 들어가더니 시동을 켜고 출발합니다. 운전석에 키가 꽂혀 있는 차량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구리. 면허도 없이 무려 18km나 질주했습니다. 운전의 짜릿함을 만끽하던 그 순간 112에는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출동하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골목길을 질주하는 차량.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공터에 차를 버리고 흩어집니다. 출발할 때는 2명이었는데 내릴 때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새 친구 3명을 더 태운 겁니다. 곧바로 순찰차 2대도 도착하고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차를 훔쳐 운전했던 조모 군이 겉옷을 벗어 흔들며 골목으로 태어난 척 걸어 나오다 경찰관을 보고는 놀라 달아납니다. 여기 주민인데요. 왜 그러세요? 발뺌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CTV 보면 다 나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자기가 범행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면허도 없이 3시간가량 운전하다 이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청소년들.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을 직접 훔쳤던 2명에게는 특수절도 혐의가, 운전을 한 조구는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7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이 펜스에 가로막힌 뒤에도 운전자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타이어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황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회전을 하던 SUV 한 대가 갑자기 도로가 아닌 인도로 들어섭니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길말뚝을 쓰러뜨린 뒤 주차된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습니다. 펜스와 오토바이에 가로막힌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듯 뒷바퀴와 인도의 마찰로 흰색 연기가 피어올라 주변을 뒤덮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한 시민이 돌로 창문을 깨려 하자 차량은 갑자기 후진하고 경찰차가 이를 막아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양천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타이어 앞바퀴가 뒷바퀴가 막 돌고 있고 그 차주분은 문을 때려도 안 나오더라. 차량이 멈춘 뒤에도 가속 페달을 밟으며 남긴 타이어 자국입니다. 당시 주변에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안전벨트를 잘라내 A씨를 끌어낸 뒤 차량 주변에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차량 바퀴가 헛돌고 있었던 상황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 한때 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방송인 유재석, 조세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화제입니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등장한 빌 게이츠. 그가 만난 사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쓰는 윈도우스를 개발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So impressed with your background, and I feel very lucky to get a chance to talk to you so early in your administration. 빌 게이츠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최태원 SK 회장까지 두루 만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익숙한 사람들인데 낯선 조합, 합성 같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등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에 등장하는 캐릭터 티거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급하게 모여든 행인들이 손선풍기를 가져다 대는데요. 폭염 속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인형탈을 쓰고 일하던 직원이 열사병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진 겁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곧바로 치료를 받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쓰러진 상황에서도 절대 인형 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부축해 이동하는 모습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인형 탈 벗는다고 아이들 환상이 깨지겠냐. 티거가 쓰러진 것부터가 동심 파괴다라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SNS에 햄버거 가게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글을 올린 뒤 게시글 목격자인 척 112에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이 벌인 자작극 때문에 공권력 낭비는 물론 상인과 시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은 공중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에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수사관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를 나옵니다. 지난 17일 수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A씨입니다. 폭파 게시글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신고 자작극 벌였습니까? 배달기사 일을 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햄버거 가게 직원들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A씨가 벌인 자작극 때문에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이 1시간 40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햄버거 가게가 있는 대형 상가 접근이 통제되고 병원 환자와 학원생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이제 장사를 못 했는데 대피하면서 이제 어르신분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셨고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추가로 공중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허위 폭발물 협박 등의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가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청 내 지사 집무실에서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충북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확인하신 거예요? 확보하신 목록 같은 거 있으세요?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저녁 두 사람이 반씩 나눠 500만 원을 마련해 돈을 전달하자는 취지의 통화한 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청 차량 출입 기록과 CCTV를 토대로 통화 다음 날 두 사람이 김 지사를 만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업체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돈으로 줬을 가능성에 회계 서류를 압수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 관련 청탁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체국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는 항공 소포 접수가 중단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00 이하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인데요.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제휴 상품을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체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다음 날인 26일부터는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서류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에 대해 관세 15% 부과가 의무화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세 정책이 발효되는 현지 시각 29일 0시 전까지 미국에 도착할 수 없는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소액 면세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 이하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왔지만 지난달 30일 전격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그 조치를 다른 국가로 확대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형 우편물이 펜타닐 등 불법 마약류와 위조품의 반입 통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China delivers much of the fentanyl. Some people would say all of it. They deliver it into Mexico and even into our own country. 우정사업본부는 현지 업체 등과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배송 비용이 상승하고 배송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내가 탄 비행기에 만약 이상이 생긴다면 이런 상상 해본 분들 있으실 텐데요. 미국의 한 여객기가 비행 중에 날개가 망가진 걸 승객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착륙을 위해 하강 중인 비행기 날개가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날개 중 플랩으로 불리는 장치 일부가 손상돼 있네요. 이 상태로 공항에 착륙하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출발해 텍사스에 도착한 델타 항공기의 플랩이 비행 중에 부러진 걸 승객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비행에 큰 지장은 없었다지만 날개를 본 승객들이 많이 놀랐겠네요. 범인은 사건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단 말이 있죠.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밤중에 도둑이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갖고 왔다고 하네요. 미국 콜로라도의 밝은 대낮, 한 여성이 마당에 있던 화분을 들고 트렁크로 가져갑니다. 주인인가 싶지만 뻔뻔하게 훔치는 거라고요. 화분 주인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남편이 20년 전 심은 소중한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분이 돌아왔습니다. 훔쳐갔던 이들이 한밤중에 다시 찾아와 돌려놓은 거였죠. 뒤늦게 양심에 찔리기라도 한 걸까요? 하지만 화분 주인은 도둑들이 제대로 책임지길 바란다고 하네요.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활용되던 드론이 어느덧 관측이나 물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고래를 연구할 때에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인근 바다에서 향유고래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드론이 향유고래를 향해 다가가더니 가볍게 한번 툭 치고 올라오는데요. 향유고래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를 붙이는 거랍니다. 이를 통해 향유고래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나 잠수 깊이 등을 알 수 있다죠. 전엔 직접 배를 타고 접근해 장치를 붙였지만 이제 드론을 이용하면서 고래에게 훨씬 덜 위협적이고 간편해졌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섬세한 감각과 실험적 시도로 주목받는 마치다 유카가 국내에서 개인전으로 미술 팬들을 만납니다.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며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5인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전도 열립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지만 슬프거나 우울한 표정은 아닙니다. 올미 아트스페이스 전속 작가인 일본 작가 마치다 유카는 무심코 내뱉는 숨소리, 허어와 후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주제로 감각과 감정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작가 자신의 모습을 섬세한 감각과 실험적 시도로 종이, 섬유, 설치 등 다양하게 펼쳐냅니다.
例えば私自身を描いちゃうとかモデルさんを作っちゃうとその人の肖像がその人だけを表現してる絵になっちゃうのが嫌で基本的には自分の頭の中のイメージで作り上げてる人を描いてます。 애니메이션 어디선가 본 듯한 캐릭터는 대담한 구조 아래 쨍한 색감, 오묘한 표정으로 관람객과 눈을 맞춥니다. 작가 옥승철이 창조한 이미지에 MZ 컬렉터들은 열광하지만 새로운 예술의 시작일지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시 프로토타입은 400평의 공간에 작가의 초기부터 현재까지를 망라하는 회화와 조각 80여 점을 총 망라했습니다. 전시장 자체를 하나의 가상 공간으로 상정하여 작가가 바라보는 그 이미지에 대한 그 관점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여인, 천경자의 미인도와 명료한 윤곽선과 강렬한 생면 구성을 보이는 유민자, 박래연, 윤성남, 방해자 등 한국 미술사의 굵은 획을 그은 여성 거장 5인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범주가 아닌 시대적 제약을 넘어 이룬 고유한 미학적 성취와 개인이자 예술가로서 견뎌온 삶의 무게와 창작의 고투가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지난해 한 다국적 제약사가 주사 형태의 비만약 위고비를 출시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이번엔 이보다 더 효능이 좋다고 알려진 비만약 마운자로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처방이 가능해진 첫날이었던 어제 병원마다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전 진료 시간이 남았는데도 조기에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내부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약을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포장 속에 마운자로가 들어 있습니다. 식약처 결정으로 공식 처방이 가능해진 새로운 비만약입니다. 위고비로는 효과가 없어서 마운자로를 바꿨어요. 어플로 다 나와가지고 입자가.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오늘 바로 예약해가지고. 국내 비만약 시장은 위고비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고비의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이후 6개월도 안 돼 시장 점유율이 73%까지 올라갔습니다. 체중 15%를 감량해 줄 만큼 효과가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비만약 마운자로가 나오며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둘 다 혈당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인데 임상 결과는 마운자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체중 감소율이 마운자로가 6.5% 높았습니다. 이러니 돈이 될 것 같다고 여긴 걸까요? 병원들이 공식 처방에 앞서 이렇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등 판촉 행사에 열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에 위고비는 가격을 낮추며 승부수를 던진 상태입니다. 한 발 늦긴 했지만 국내 제약사들도 비만약 개발에 잇따라 뛰어들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수년 안에 먹는 약, 붙이는 약, 다양한 신약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뺄 지방이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먹지 않고 체중을 감량하는, 그 경우에는 근육의 손실이 훨씬 많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영국에선 비만약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급성 췌장염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400건이나 접수된 바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로 속여 판 사례를 적발한 적 있죠. 비만약 종류가 늘어나면서 가짜약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는 데다 뜨거운 볕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3도, 삼척과 경주가 36도, 경북 구미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과 제주도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절기상 여름이 가시고 가을을 맞는다는 절기 처서지만 무더위의 기세는 오히려 더 강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예보도 잦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6.4도, 청주가 27.6도, 대구 2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강릉과 대전, 전주 35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셨습니다.